안녕하세요.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란 채널 액다의 지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반지의 제왕 세계관 설명회, 정확히 말해서는 실마릴리온 설명회인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축약하거나 간단히 넘어간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설명 자세히 안 드리고 넘어갔고요. 반응 괜찮으면은 심화편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심화편을 기획하게 됐고, 반지의 제왕 세계관에서 반지의 제왕 본편 시점 태양의 제3시대는 인간과 호빗의 시대지만 그 이전에 태양의 제2시대, 태양의 제1시대, 나무의 시대, 요정의 역사가 거의 반지의 제왕 세계관 대부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 중에서도 요정의 분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요정의 계보, 분파.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나마 좀 날 텐데 아마 꽤 어려우실걸요? 이번 거는 헷갈리실걸요? 준비하는 저도 조금 헷갈렸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헷갈리거든요. 뭐 실반 요정이라던가 라이켄디랑 헷갈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쨌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정의 분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의 계보. 때는 나무의 시대가 개막할 때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쿠이비에넨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확히 말해서 쿠이비에넨이라는 곳에서 144인의 최초의 요정들이 깨어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 요정들이 봤던 건 별빛이었고, 나무의 빛들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빛이었고, 요정들은 되게 별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억 보정이 있고 별빛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는 뭔가 금빛, 황금 그런 따스한 느낌보다는 은빛 느낌이 훨씬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걸로 칩니다. 예를 들어서 실마릴 같은 경우에도 금색이 아니라 은빛에 좀 더 가깝게 여겨지고요. 곤돌의 백색나무도 그렇고 황색보다는 조금 더 백색, 은빛이 더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죠. 요정들이 최초의 요정 144인이 깨어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발라들이 이제 요정의 존재를 알아내죠. 그래서 이때 처음 태어난 요정들을 그냥 요정 모든 이 가운데 땅 세계관에 존재하는 모든 요정들은 퀸디라고 부릅니다. 퀸디. 요정들 스스로가 퀸디라고 부르고요. 아마 뭐 퀸디 뜻이 아마 뭐 말하는 자였나? 하여튼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지적 생명체 중에 요정이 최초로 깨어났고, 그 외에 뭐 드워프라던가 인간이라던가 그런 애들은 안 깨어났기 때문에 뭐 지극히 요정의 관점이죠. 그래서 퀸디, 모든 요정은 다 퀸디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으로 퀸디라고 부를 일은 없을 것이다. 퀸디를 세 가지 분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냐르, 타타르, 넬야르, 이렇게 세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냐르가 제일 수가 적었고, 그 다음이 타타류가 수가 많았고, 넬야르가 제일 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금색머리단, 검정머리단, 은색머리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정들은 머리가 검은색인 내지 갈색인데 얘네들의 핵심 왕족들 있죠. 대빵들의 머리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빵들의 머리로 얘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시대가 계속 지날수록, 그러니까 요정들끼리 결혼을 하고 다른 분파의 요정들끼리 수많은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요정의 분파에 따른 머리 구분은 조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드리엘은 검정머리 분파인데 금색머리죠. 어쨌거나 그래서 금색머리단, 검정머리단, 은색머리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 정확히 말씀드리죠. 금색머리단은 미냐르입니다. 금색머리단은 미냐르고, 그 다음에 검정머리단은 타테아르, 그리고 은색머리단은 넬야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헷갈리게도 퀸디라는 표현과 미냐르라는 표현과 타타리라는 표현, 그리고 넬야르라는 표현은 지금 빼고는 이제 안 쓸 겁니다. 이게 사람 머리 개 아프게 하거든요. 퀸디는 그나마 나. 퀸디는 모든 요정을 아우르는 표현이니까. 근데 미냐르, 타타르, 넬야르는 앞으로 표현을 안 쓸 겁니다. 왜 안 쓰냐? 이 요정 세 가지 분파가 이제 태어나갖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자 발리노르의 사자들이 와서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죠. 각 요정 대빵의 3명인 이제 신골, 엘웨인데 엘웨, 인괴, 핀괴, 은색머리단, 금색머리단, 검정머리단, 이 3명을 발리노르로 데려와서 너희들 살 거야 안 살 거야 라고 물어봤다고 했죠. 이 요정들한테. 그래서 세 가지 분파의 요정들의 대빵들이 갑니다. 다시 되돌아가갖고는 우리 발리노르로 갈까 어떻게 할까를 회의를 해요. 요정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발리노르로 떠나기로 한 요정들은 엘다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땅에 체류하겠다는 요정들을 아바리 요정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엘다르와 아바리. 머리 아프시죠 벌써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모든 요정들은 퀸디라고 부릅니다. 모든 요정들은 퀸디라고 부르는데 발라드를 따라서 발리노르로 간다, 서쪽의 땅으로 간다, 그 친구들은 엘다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남겠다, 아바리라고 불립니다. 근데 자, 모두가 가고 모두가 안 갔느냐가 아니라 미냐르 요정들은 그 금색머리단이에요. 얘들이 금색머리단입니다. 미냐르 요정들은 전부 다 가겠다고 그래요. 144인의 요정 중에서 미냐르 요정들은 전부 다 서쪽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쪽의 땅에 가는 요정들은 바냐르라고 불립니다. 앞으로 미냐르라는 표현도 안 쓰고 엘다르라는 표현도 안 쓰겠지만 바냐르라는 표현은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서쪽의 땅으로 가는 금색머리단은 바냐르라고 불리고, 자, 그 다음에 타타르 요정 중에 28위는 아바리 요정이 됩니다. 왜? 가운데 땅에 남겠다고 했거든. 자, 그리고 서쪽의 땅으로 가겠다는 타타르 요정들은 놀도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놀도르라는 표현을 쓸 거지 타타르라는 표현을 안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쪽수가 많은 요정들이 누구다? 은색머리단 넬야르입니다. 또 넬야르 요정들 중에 가겠다는 애들은 텔레리 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가겠다는 요정은 아바리 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넬야르라는 표현은 안 쓰고 텔레리라는 표정을 쓸 거다. 근데 이 텔레리라는 표현도 결국엔 안 쓰게 될 건데, 아바리 요정들은 이 이후로는 아쉽게도 네임드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얘네는. 근데 자, 이거는 요정들의 썰인데 이 아바리, 남아있는 아바리 요정들을 잡아가갖고는 모르고스가 잡아가서 고문하고 뒤틀려버린 생명체가 오크가 아니냐, 오르크가 아니냐 라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정들의 추정일 뿐이지 정확한 오크의 기원과 아바리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왜? 실마릴리온은 요정들의 역사서기 때문에 특히 이 엘다르 요정들, 발리노르로 서쪽의 땅으로 떠난 엘다르 요정들의 역사서기 때문에 이 아바리 요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승 같은 거나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뭐가 됐다 안 됐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리 요정들의 행방에 대해선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오크가 됐다는 썰들도 있고 그냥 뭐 미개하게 남아있는 미개한 요정들이라는 썰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엘다르 요정들 바냐르, 놀도르, 텔레리의 대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요정들은 여기서 깨어났어. 근데 가는 건 본인들의 몫입니다. 이 서쪽에 발리노르 땅으로 가는 거는 본인들의 몫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중간에 요정들이 안개산맥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개산맥을 마주하는데 이 안개산맥에서 유명한 게 뭐냐? 모리아. 그 발록이 나오는 곳 있죠? 반지장에 나오는 발록이 나오는 모리아. 그리고 그 반지원정대가 넘어가다가 사루만의 그 방해를 받는 곳 있죠? 카라드라스 산맥. 사루만이 방해해갖고는 카라드라스 산맥을 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는 모리아로 가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안개산맥입니다. 그 안개산맥에 요정들이 막혀요. 엘다르 요정들이 막혀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거 넘어가야지 했는데 산세가 너무 험준해갖고는 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요정의 포지션이 갈립니다. 바냐르 요정들과 놀도르 요정들은 발리노르로 이 안개산맥을 넘어가서 발리노르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텔레리 요정들 중에서 안개산맥을 넘어간 애들도 있고 안개산맥을 못 가서 쥐지친 애들이 있어요. 쥐지친 애들 안 간 게 아닙니다. 못 간 거예요. 안개산맥의 산세가 너무 험준해갖고. 그래서 안개산맥을 돌파했다. 걔네는 그냥 계속 텔레리라고 불립니다. 은색머리단. 근데 안개산맥을 돌파를 못하고 안개산맥 오른쪽 동쪽에 잔류를 한 애들이 있죠. 걔네들을 난도르라고 부릅니다. 난도르 요정들. 엘다르 요정 중에 그 중에서도 텔레리 요정들, 은색머리단 중에 이 안개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갔다. 얘네는 계속 텔레리라고 불립니다. 근데 안개산맥을 못 넘고 여기 동쪽에 처리를 했어. 얘네를 난도르라고 부릅니다. 난도르.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발리노르로 도착을 합니다. 서쪽에 발리노르로 도착을 했으면 좋았는데 안 됐죠. 자, 안개산맥을 넘은 바냐르와 놀도르 요정은 상관이 없고 이번에도 또
텔레리 요정들이 문제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은색머리단의 대장 신골이 멜리안이랑 눈이 맞습니다. 멜리안이랑 눈이 맞아갖고 자 텔레리 요정들의 일부는 발리노르로 가고요. 텔레리 요정들의 일부는 신골을 기다리기로 해갖고는 가운데 땅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텔레리 요정 중에 안개산막을 넘었는데 신골이 실종됐어요. 신골이 실종돼갖고는 텔레리의 대빵이 신골이 실종돼갖고 은색머리단 어떡하지 해서 일단 발리노르를 먼저 넘어갑시다. 그 친구들이 8마리 요정이 됩니다. 이 8마리 요정들의 대빵이 누구냐? 신골의 동생인 올웨입니다. 올웨. 그래서 발리노르로 간 은색머리단 걔네는 8마리라고 불리고 8마리 요정들의 대표는 올웨가 됩니다. 발리노르로 못 간 텔레리의 요정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다르 요정이라고 불립니다. 이때부터 신다르 요정이라고 불리고 결국에는 신골을 찾죠. 신골을 찾아갖고는 신다르 요정들은 계속 발리노르에 안 가고 가운데 땅에 남습니다. 예,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정들의 분파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금색머리단 바냐르 요정들은 발리노르에서 계속 남아요. 발리노르에 계속 남고 발라드를 정말 잘 따르고.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요정들의 목표는 뭐다? 요정들의 목표는 가운데 땅에 남아서 가운데 땅을 가꾸고 문명을 이룩한 다음에 인간들이 깨어나면은 인간들을 계도해주고 인간들에게 문명을 전수해주고 결국에는 서쪽의 땅으로 넘어가는 게 요정들의 운명이고 요정들의 의무입니다. 어떤 요정들이 간에 바냐르, 놀도로, 텔레리, 팔마리, 신다르, 난도로, 아바리건 간에 어쨌거나 모든 퀸디들의 운명은 모든 요정들의 운명과 의무는 인간들이 깨어나면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인도해주는 게 요정들의 의무이자 목표이고 존재의 이유였어요. 근데 요정들을 서쪽의 땅으로 발라들이 데려갔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발라들이 욕 처먹는 게 이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단지 모르고스에게서 요정들이 너무 고통받는 게 안타까워서 모든 요정들을 발리노르로 데려가요.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발라들이 요정들을 여기로 데려갔죠. 아니 씨발 인간들은 그러죠? 인간들은 못생겼잖아. 인간들은 일찍 죽잖아. 에이 인간들은 미개하잖아. 바냐르의 대표 주자인 인괴. 자 발라드를 가장 잘 따랐고 악의 세력을 뿌리 뽑을 때 가장 선두에 섰었던 이 바냐르 요정들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이랑 하던 관계도 없고 가운데 땅이랑 하던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요정의 책무를 저버린 친구들이다.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얘들은 바냐르 요정들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비중이 없다. 바냐르에 대해서 실마릴리온에서 언급되는 건 많지가 않아요. 아까 그 쿠이비엔이랑 요정들의 대여정에서 넘어갔다. 발리노르로 도착한 순간부터 얘들은 이제 잊어도 됩니다. 분노의 전쟁 때 발라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가운데 땅 한번 간 거 빼고는 얘들은 다시는 언급 안 되고 기억할 필요도 없다. 금색머리단 애들은. 자, 그 다음에 검정머리단 놀도르. 사고뭉치이자 요정들의 영국 포지션. 손재주, 야심, 탐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보통은 검은 머리입니다. 검은 머리고 뭐 그때 말씀드렸던 페아노르라던가 그 가운데 땅에서 가장 고통받기도 했고 악의 세력과 가장 직접적으로 싸웠고 문제도 일으키고 울고 불고 별의별 문제를 일으켰던 게 바로 우리 놀도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놀도르 친구들은 발리노르에 도착했다가 다시 가운데 땅으로 넘어가죠. 이 검은 머리단 놀도르 친구들은 발리노르에 있다가 다시 가운데 땅으로 넘어가죠. 그랬다가 다시 발리노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놀도르 친구들에 대해서 이 발리노르에 남아있는 놀도르들과 이 가운데 땅으로 넘어간 놀도르들을 서로 분리하는 명칭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 왜? 거기에 대한 명칭은 있는데 놀도르들은 발리노르에 있건 이 동쪽에 가운데 땅에 있건 지들은 그냥 놀도르가 부른다. 그리고 어차피 발리노르에 남아있는 놀도르들은 존재감이 희미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놀도르라고 불린다. 자, 그리고 갈라드리엘이 그런 검은 머리단인데 왜 놀도르냐. 자, 이쯤 돼서 놀도르의 계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머리 개 깨질걸?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놀도르 검은 머리단 애들 최초의 검은 머리 요정단의 대장 피뇌가 있었다. 근데 피뇌의 첫 번째 마누라는 미리엘이었다. 첫 번째 마누라는 미리엘이었는데 재혼을 해요. 요정들이 재혼을 하는 게 굉장히
흔치가 않거든요. 요정은 결혼을 하면 평생 함께 가고요. 애들도 많이 안 나요. 근데 미리엘이랑 결혼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피누와 미리엘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바로 페아노르입니다. 그때 그 문제 많은 새끼 실마리를 만들고 그 모르고스와 앙숙이고 개싸가지 없었던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요정 중에 하나인 페아노르. 페아노르를 미리엘이 낳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굉장히 위대한 창조물을 만들 때 인간이든 요정이든 발라든 뭐 하여튼 신적 존재들 간에 그 자기 일생일 때 가장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은 자신의 그 대부분 자신의 권능, 자신의 운명이 거기에 종속된다고 했죠. 일종의 그런 것처럼 미리엘이 페아노르를 임신하고 페아노르를 낳는데 가장 위대한 요정으로 낳느라고 페아노르를 낳다가 죽어버려요. 정확히 말해서 죽는다는 건 아니고 미리엘이 페아노르를 낳고 온갖 기력을 소진해버려갖고는 씨발 너무 힘들어. 다시는 살기 싫어. 약간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미리엘이 발라들한테 간청을 해갖고는 나 부활 안 한다. 이대로 죽고 만도스의 궁정에서 그때 요정들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요정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너무 슬프거나 너무 힘들거나 살인에 의해서 죽어버리면은 그 영혼이 만도스의 궁정으로 갑니다. 만도스의 궁정에서 잠깐 쿨타임 타갖고는 대기를 타다가 자 다시 요정의 육신을 얻고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쿨타임이 몇백 년 몇천 년이 된다. 근데 미리엘은 쿨타임 있는 상태에서 나 그냥 있겠다. 부활 안 한다. 거부를 해요. 미리엘이. 왜? 페아노르를 낳는데 너무 기력을 소진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래갖고는 미리엘은 그대로 뒤져버립니다. 뒤지고 자 그럼 피네는 새로운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아내가 인디스입니다. 근데 이 인디스가 누구냐? 바냐르 요정입니다. 검정머리 요정이 아니라 검정머리 요정과 금색머리 요정이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드리엘이 금색머리인 이유가 뭐냐? 검정머리 단인데 모친 중에 한 분이 금발이라는 소문이 사실일지 몰라. 디아블로라는 소문이 사실일지 몰라. 그런 것처럼 갈라드리엘의 조상 중에서도 금색머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놀도르 요정인데도 검정머리 단인데도 그런 겁니다. 금색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누에가 죽죠. 모르고스에 의해서 죽고 놀도르의 대왕은 페아노르가 이어받습니다. 페아노르가 이어받는데 자 이때 피누의 아들이 누구 있느냐? 첫째 페아노르, 둘째 핑골핀, 셋째 아들 피나르핀, 딸 중에 핀디스와 이리메가 있습니다. 근데 핀디스랑 이리메는 존재감이 없어요. 아쉽게도. 예. 얘네는 이 딸들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 넣고요. 자 페아노르, 핑골핀, 피나르핀입니다. 근데 자 이 중에 그때 말씀드렸죠. 페아노르에 맹세해갖고 실마리를 찾기 전까지는 다시는 발리노르로 돌아오지 않겠다. 씨발 발라들 조카 모르거스 조카 이랬잖아요. 그쵸? 그때 갔던 게 페아노르와 핑글핀이었다. 근데 만도스가 니들 뒤져도 내가 부활 안 시켜줄 거고 영영 가운데 땅에 살아라라고 만도스라는 발라가 저주를 내렸죠. 그때 깜짝 놀라갖고는 돌아갔던 피누의 아들이 피나르핀이었다. 피나르핀. 그래서 피나르핀은 발리노르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 아들과 딸들은 따라서 갑니다. 아들과 딸들은 저기 가운데 땅으로 가요. 자 그래서 페아노르가 그때 그 발록들한테 뒤져버렸다고 그랬죠. 발록들한테 뒤져버리고 그러면은 이 놀도르 왕의 계보는 당연히 페아노르의 아들들, 페아노리안이라고 불립니다. 페아노르의 아들들이 뭐 뒤지게 많죠. 페아노르의 아들들에게 갔어요. 마이드로스, 마글로르, 켈레그럼 뭐 하여튼 이렇게 다 있는데 놀도르 대왕의 직위는 핑골핀한테 갑니다. 핑골핀한테 왜 가느냐? 누구였지? 마이드로스였나 마글로르가 그 모르거스한테 잡혀갖고는 고문받고 있었는데 그걸 핑골핀이 구해줘요. 핑골핀이 구해줘갖고는 삼촌이 그냥 짱 드셈 해갖고는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그냥 독립적인 이 페아노리아들은 독립적인 세력으로 남아있고 놀도르 대왕의 직위는 우리의 둘째 핑골핀에게 넘어갑니다. 자 근데 그때 핑골핀이 뭐라 그랬죠? 핑골핀이 야 도저히 안되겠다 모르고스 짱 뜨자 해갖고는 모르고스와 짱 뜨고 핑골핀이 죽죠. 핑골핀이 죽어갖고는 핑골핀의 아들인 핑곤이 그 직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핑곤은 아들이 없었다. 핑곤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는 눈물의 전투에서 죽어갖고 이 놀도르 대왕의 직위는 누구한테 가냐? 투르곤한테 갑니다. 투르곤. 또 다른 이 형제인 투르곤한테 가요. 투르곤은 이제 곤돌린의 이제 왕이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투르곤은 맨 처음에 네베레스트라는 곳에서 이렇게 짱 박혀 있었다가 요
토르고기로 가갖고는 곤돌린이라는 국가를 여기 세워요. 이쯤에서 요 가운데쯤에서 곤돌린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망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망하고 곤돌린의 몰락 때문에 망해버려요. 투르곤이 죽고 놀도르 왕가의 계보는 끊길까 싶었는데 딸인 이드릴 있죠. 이드릴은 딸입니다. 이드릴은 투르곤의 딸이기 때문에 놀도르의 대왕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형제 쪽으로 갑니다. 근데 히나르피는 발리노르에 있다 그랬죠. 핀로드는 그때 죽었다 그랬죠. 그 늑대 인간 맨손으로 잡아갖고 죽였다 그랬죠. 앙그로드 죽습니다. 오로드레스도 죽어요. 아이그노로도 죽습니다. 이 둘은 그 모르고스랑 전쟁하면서 죽어요. 자, 그렇고 핀로드는 이제 부활했죠. 그 다음에 갈라드리엘은 아쉽게도 여자예요. 갈라드리엘은 여자여서 계승권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앙그로드의 아들인 오로드레스의 아들인 길갈라드한테 갑니다. 예, 그래서 길갈라드가 놀도르 대왕의 마지막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드리엘이 확률로 보면은 굉장히 위입니다. 갈라드리엘은 거의 이쯤이거든요. 갈라드리엘은 거의 이쯤인데, 예, 아쉽게도 여자기 때문에 놀도르 대왕이 되지 못했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투르곤이 죽고 이드릴 공주가 인간인 투오르와 함께 시리온강 하구로 난민들을 데려가 갖고는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갖고는 이제 에아렌딜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갖고는 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시리온강 하구에서 에아렌딜이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빙길롯이라는 배를 타고 발리노르로 넘어가서 발라드의 지원군을 데려와 갖고는 분노의 전쟁이 펼쳐지고 이제 모르고스는 몰락을 하죠. 그리고 에아렌딜의 아들이 엘론드와 엘로스입니다. 에아렌딜의 아들이 엘론드와 엘로스고 갈라드리엘이 켈레보론이랑 결혼해갖고는 낳은 딸이 켈레브리알입니다. 그러면은 켈레브리안과 엘론드가 결혼해서 아르웬이 나와요. 우리 아르웬이 나오고. 자, 그러면은 켈레브리안은 왜 안 보이느냐? 반제장에서 죽었느냐? 오카테 납치당하고 고문당해서 그 치유를 위해서 그냥 발리노르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켈레브리안은 안 보인다. 그래서 아르웬은 아버지가 고명딸로 혼자 기릅니다. 자, 그리고 반제장 힘의 반지에서 나오는 켈레브린보르는 바로 이 페아노리안의 직속 후계입니다. 자, 쿠르핀의 아들인데 켈레브린보르 같은 경우 이 페아노리안들이 시마리를 관련해 갖고는 동족 상잔을 미친 듯이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는 켈레브린보르는 다른 페아노리안 자기 아버지와도 의절하고 쌩까고 지냅니다. 그리고 켈레브린보르는 오히려 다른 요정들을 실반 요정들이라던가 뭐 그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갈라드리엘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게 놀도르의 계보다. 헷갈릴걸요? 지금 놀도르가 뭔지도 헷갈릴걸요? 자, 은생머리 요정들 넬리아르의 계보를 봅시다. 자, 발리노르를 간 애들을 텔레리라고 불리고 발리노르 안 간 애들을 아바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안개산맥을 돌파한 애들은 텔레리라고 불리고 팔마리라고 불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 신다르 요정들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였다? 그때 싱골, 실마릴 때문에 죽고 천사와도 결혼한 싱골 대왕. 싱골의 그 직속 후손들은 아니고 싱골과 가깝게 지낸 신다르 요정들이 있었다. 이 신다르 요정들의 유명한 애들이 누구냐? 오로페르, 그리고 스란두일은 오로페르의 아들이고요. 그 레골라스의 아버지가 스란두일이죠. 얘네가 신다르 요정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안개산맥을 돌파 못한 그 난도르 요정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 난도르 요정들 중에 결국엔 안개산맥을 끝끝내 뒤늦게 신다르보다도 늦게 끝끝내 돌파한 요정들을 녹색 요정, 라이켄디라는 애들이라고 불립니다. 녹색 요정들. 얘네 녹색 요정들이 훗날 어떻게 됐느냐? 로스롤리엔에서 갈라드리엘의 통치를 받는 애들이 돼요. 얘네들은. 자, 갈라드리엘은 놀도르의 왕가지만, 놀도르 왕가의 요정이지만, 녹색 요정들은 뭐라 그러지? 전체적으로 이 난도르 요정들은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좀 후진적입니다. 두네다인들보다도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좀 후진적인 요정들이에요. 좀 거칠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난도르 요정들이 문제가 뭐냐? 그 최초의 난쟁이들이 깨어났을 때, 씨발 저거 걔 족같이 생겼네. 쟤네 악의 세력 중에 일부일 거야. 우선 난쟁이 죽이고 사냥을 하기까지 합니다. 난쟁이의 일부 분파랑. 그래서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난도르 애들은 더 안 좋다.
난쟁이들이랑.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후진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드 엘프, 숲요정 그런 느낌 있죠? 숲요정은 또 따로 있지만 어쨌거나 우드 엘프 느낌 나는 애들이 바로 이 전체적으로 난도로 애들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뒤늦게 결국에 끝끝내 안개 300을 돌파한 애들을 라이캔디, 녹색 요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녹색 요정들이 결국엔 로스롤리엔에서 갈라드리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국에는 이제 안개 300을 돌파 안 한 애들이 있어요. 동쪽에 있던 요정들이 그 일부 난도로 요정들과 그 아바리 요정들이 있죠. 얘네들이 결국엔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퓨전을 해서 실반 요정이 됩니다. 실반 요정이 돼갖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는 숲을 좋아하고 둘 다 숲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얘네는 숲 요정이 돼갖고 이제 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 그랬죠. 문화적으로다던가 기술적으로 후진적인 요정들이라 그랬죠. 자, 신다르 요정인 레골라스네 있죠. 레골라스네한테 통치를 받습니다. 실반 요정들은. 그래서 오로페로, 스란두일, 레골라스가 통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오로페로, 스란두일, 레골라스 이렇게 3대인데 이 3대는 신다르 요정이긴 하지만 신골의 직계 후손은 아닙니다. 신골의 직계 후손은 아니고요. 신다르 요정 왕가의 직계 후손은 아니고 뭐 귀족적인 포지션이었겠죠. 귀족이라든가 그 어쨌거나 이 신다르 애들 자체는 굉장히 번영하고 잘 살았어요. 잘 살고 기술 수준도 나쁘진 않아요. 문화적으로도 괜찮고. 그러니까 도시 국가를 형성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골 대왕처럼 싸가지가 없다. 그리고 신다르 요정의 대빵인 신골이 난쟁이한테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난쟁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전부 난쟁이랑 사이가 안 좋고 그나마 이 라이캔디 애들 있죠. 라이캔디 애들이 그나마 갈라드리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은 갈라드리엘은 뭐 난쟁이랑 기분 사이 나쁠 게 없거든. 전체적으로 아까 JJ 앵그리 무미님 말씀처럼 호빗에 나온 애들이 이 실반 요정들이고요. 난도루 중에서도 실반 요정들이고 인성이 빠졌죠. 막 술 먹고 취하고 싸가지 없고 막 그 되게 배타적이고 되게 역사가 아이러니한 겁니다. 가운데 땅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전 특히 태양의 제 1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놀도르 새끼들이 문제를 다 일으켰는데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점에서는 놀도르 애들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자애롭고 심지어 반지의 제왕 힘의 관제까지 자애롭고 되게 아름답고 그렇게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새끼들이 온갖 분탕질을 다 쳐놓고 이 신다르와 난도르 요정들이 그 시점에서 싸가지 없고 귀쟁이 포지션입니다. 반지의 제왕 세계관 전체 통틀어서 귀쟁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워해머 시리즈에서 확립이 된 거고 전체적으로 그 귀쟁이라는 그런 거는 놀도르와 난도르, 신다르, 이 텔레리 애들이 뭔가 좀 짬뽕이 된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세계관에서 모든 요정들은 퀸디라고 부른다. 퀸디라고 부르는데 자, 최초의 144인의 요정이 깨어났습니다. 144인의 요정이 모르고스의 위협 때문에 서쪽에 신들의 땅에 발리노르로 떠날 거냐 안 떠날 거냐 선택에 놓여요. 발리노르로 떠난다, 엘다르가 됩니다. 발리노르로 안 간다, 아바리가 됩니다. 발리노르를 떠나는 엘다르 중에 금색머리 바냐르라고 불리고요. 얘들은 발리노르로 간 뒤로 분노전쟁 때 딱 한 번 빼고 다시는 가운데 땅에 안 왔다. 그리고 신실한 요정들이다. 선의 세력에 가장 충실하고 신실한 요정들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운데 땅을 가꾸고 인간들을 계도해야 되는 그 의무 자체는 전혀 안 지킨 그런 요정들이다. 요정의 의무와 숙명은 전혀 안 지킨 그런 아주 역설적인 요정들, 금색머리의 바냐르 요정들이고요. 그 다음에 놀도르 요정, 검정머리 요정들, 요정계의 영국 포지션, 만악의 근원이고 실마릴리온의 주인공이고요. 페아노르, 갈라드리엘 이런 애들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우수했고 얘들이 덩치도 엄청 커요. 덩치도 엄청 커갖고 진짜 뭐 그냥 오크 정도는 뭐 그냥 갈아버려요. 오크 정도는 사우론처럼 진짜 막 갈아버리고 막 엄청 힘도 세고 진짜 만능 포지션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놀도르 같은 경우는 되게 복합적이고 만능이지만 어쨌건 놀도르가 그러면 되게 백인의 의무 그런 서양인들이냐 전혀 아니다. 놀도르 때문에 온갖 문제와 폐악질들이 다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한 요정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얘들 때문에 이 모든 수많은 고통들 수많은 아이러니들이 발생을 했다. 얘네와 악의 세력의 콜라보였다.
발리노르로 간 텔레리 요정들, 발리노르로 넘어간 은색머리 텔레리 요정들 중에 걔네를 8마리 요정들이라고 부른다. 근데 8마리 요정들은 다 사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 놀도르가 다시 가운데 땅으로 넘어갈 때 1차 동족 상잔을 벌였다. 그래서 놀도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8마리 요정들은 다른 요정들이랑 사이가 다 좋습니다. 다른 요정들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다 좋은데 놀도르랑은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 왜? 놀도르가 최초의 동족 상잔으로 8마리 요정들을 다 죽여버렸거든. 그때 배 내놔 새끼야. 우리 막 모르고스한테 복수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배 내놔 새끼들 하니까 싫어. 그랬더만 싫어? 그럼 죽어. 그리고 얘네는 배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놀도르랑 사이가 안 좋은데 놀도르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신다르 요정들 왕이 행방불명돼갖고는 못 갔다. 왕이 행방불명돼갖고 못 가갖고는 가운데 땅에 도리아스라는 독자적인 땅을 구축을 했다. 자, 발리노르로 못 간 요정들이고요. 난쟁이들이랑 사이가 정말 안 좋고요. 레골라스, 스란두일이 이 신다르 요정 계열입니다. 피해자 포지션이기도 하고 해결사 포지션이기도 하지만 주로 싸가지가 없다. 신다르, 난도르 둘 다 싸가지가 없긴 한데 신다르는 고고한 척하는 싸가지가 없는 거라면 난도르는 좀 천박한 싸가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난도르 요정들은 평민 느낌이고 신다르 요정들은 뭔가 좀 귀족 느낌입니다. 그리고 난도르 요정들은 보통 뭔가 왕가라던가 군주가 있다기보다는 신다르나 놀도르 같은 위대한 요정들한테 통치를 받는 편이다.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신다르나 놀도르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놀도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난도르 요정들은 통치를 받는 포지션이고요. 숲요정과 초록요정으로 나뉩니다. 근데 어쨌거나 싸가지 없고 술 좋아하고 고기 먹고 그런다. 발리노르로 가갖고는 그 나무의 빛들을 봤다. 높은 요정들이라고 불립니다. 예. 발리노르를 갔던 요정들을 높은 요정이라고 불리고 칼라캔디라고 불려요. 바냐르, 놀도르 8마리 얘네들 높은 요정, 굉장히 요정계의 귀족 포지션이다. 요정계의 귀족 포지션이고 발리노르로 직접 가갖고는 나무를 못 봤다. 모리캔디라고 불리고요. 어둠 요정이라고 불립니다. 어둠 요정이라는 거는 다크 엘프, 사악한 요정 이런 게 아니라 발리노르에 있는 나무의 빛을 못 봤기 때문에 어둠 요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둠 요정은 신다르, 아바리, 난도르가 있고요. 신다르 빼고 아바리, 난도르 쌍놈들이다. 예, 요정계의 쌍놈들. 예. 그래서 아바리와 난도르 애들은 바냐르, 놀도르 8마리 신다르의 통치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바리, 난도르 이 새끼들은 나중에 특히 신다르까지 합쳐갖고는 인간들을 천박하고 뭐 기술 수준 떨어지게 본다. 이 새끼들입니다. 이 귀쟁이 포지션이에요. 이 새끼들. 신다르, 아바리, 난도르. 바냐르는 뭔 생각하는지 잘 안 보이고 바냐르는 뭔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놀도르 요정들은 인간들을 동료로 여기고 되게 뭔가 동생처럼 여깁니다. 동생처럼 여기지만 인간들을 되게 막 그 하등하게 보진 않아요. 보통 놀도르 애들이라던가 놀도르 8마리 애들은 특히 얘들은 인간들을 동료, 동생쯤으로 생각을 해요. 친구까지는 아니고 동생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신다르, 아바리, 난도르 요 새끼들은 인간과 난쟁이를 하등하게 여긴다. 사이도 그렇게 좋지도 않다. 싸가지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귀쟁이 포지션 신다르, 아바리, 난도르다. 아바리는 모르겠어. 아바리는 모르겠는데 이 신다르 요정, 은색머리 요정과 난도르 요정 이 새끼들 넬야르 그 중에서도 텔레리 애들 귀쟁이 새끼들입니다. 귀쟁이 새끼들이고 자 놀도르 옛날 귀쟁이 옛날에 만화계 근원 포지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자 네임드 알아보고 합시다. 네임드 자 바냐르 요정 네임드 없습니다. 금색머리 요정 네임드 없어요. 뭐 아까 왕이 있죠. 왕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온다. 근데 그 왕의 조카가 결혼을 해갖고는 나온 게 갈라드리엘이다. 근데 갈라드리엘은 놀도르 포지션이다. 자 놀도르 유명한 애들 겁나 많다. 핑골핀, 페아노르, 뭐 피뇌, 뭐 갈라드리엘, 놀도르입니다. 엘론드도 엄밀하게 말해서는 놀도르 계열이에요. 엘론드, 길갈라드, 핑골핀 전부 다 놀도르입니다. 8마리 요정도 아쉽게 네임도 없습니다. 8마리 요정도 네임도 없음. 8마리 네임도 없었고 신다르, 레골라스, 스란두일 그리고 뭐 저기 뭐야 키르단 그 뭐야 반지장 힘의 반지 이번에 나왔던 가장 오래된 요정 키르단 그리고 뭐 그 실마릴리아에 나오는 그 싱골 신다르입니다. 난도르 타우리엘이 난도르일걸? 아마 얘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영화상의 가상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스란둘이 얘 취급하는 거 보면은 딱 봐도 저기거든요. 쌍놈 취급이거든요. 쌍놈 취급이기 때문에 얘가 아마 난도릴 가능성이 높다. 요정 엑스트라 1 뭐 이런 포지션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레골라스도 아마 난도르의 피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갈라드리엘도 놀도르 요정이긴 합니다만 금발이죠. 갈라드리엘은 이제 바냐르랑 섞였죠. 그리고 엘론드도 놀도르 계열이긴 합니다만 엘론드도 이 신다루 요정의 피와 인간의 피와 놀도르의 피와 바냐르의 피가 섞였다. 예. 그래서 약간 구분이 묘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쉽게 설명 절대 못한다. 자, 요정은 보통 애를 많이 안 낳아요. 요정은 애를 보통 많이 안 낳는데 그 뭐야 페아노른의 집안이 좀 많이 싸질러 놨다.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아야 한 넷에서 다섯 정도고 이렇게까지 많이 싸지는 경우는 없고 보통 남녀 반반 정도고 보통 왕은 남자가 한다 그 정도죠. 왕은 남자가 하고 그렇게 유명한 네임드 여자 요정이 없다. 핀웨, 페아노르, 핑골핀, 핑곤, 투르곤, 길갈라드 이쪽은 놀도르의 대왕입니다. 뭐 그래서 놀도르의 대왕이기 때문에 일반 놀도르 요정들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죠. 반지의 힘의 반지 드라마 보면은 길갈라드랑 갈라드리엘의 관계인데 까놓고 말해서 놀도르 대왕이기 때문에 갈라드리엘이 길갈라드를 존중해야 되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길갈라드가 일반적으로 갈라드리엘을 부리거나 싸가지 없이 굴 수는 없다. 왜? 계보상으로 갈라드리엘은 어마어마합니다. 갈라드리엘은 거의 언터처블급이에요. 아까 키르단 정도 빼고는 가운데 땅에 있는 남아있는 요정 중에 갈라드리엘 정도의 짬밥 되는 요정이 없습니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드리엘은 지금 왕 친구 당하들 봐봐요. 왜냐면은 봐봐 여기 중에 얘네들은 왕의 자격이 없어요. 얘네들은 페아노리안들은 개 지랄 연병들을 떨어갖고는 실마리 때문에 무슨 페아노리안 또 너 때문이야? 또 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동족 상잔도 하고 연병들을 떨어갖고 얘들은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쪽 계열은. 그러면은 보면은 피나르피는 가운데 땅으로 안 갔고 핑곤 죽었죠. 투르곤 죽었죠. 이드릴은 여자예요. 핀로드 죽었습니다. 앙그로드 죽었어요. 오로드레스 죽었어요. 아이그노르 죽었어요. 갈라드리엘 왕권과 가장 가까운 여자입니다. 길갈라드 조카뻘이다. 엘론드 진짜 까마득한 조카 손자 뻘이다. 조카 손자 뻘. 고모 할머니 뻘이다. 갈라드리엘이. 그래서 갈라드리엘에 대한 그 반지장 힘의 반지 드라마 상에서 묘사는 굉장히 잘못됐다. 길갈라드랑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갈라드리엘이 요정 원로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갈라드가 요정의 대왕이기 때문에 갈라드리엘이 길갈라드한테 왕의 대우는 하실 수 있겠지만 길갈라드가 그렇다고 갈라드리엘에게 명목상 왕이지만 함부로 될 수는 절대 없다. 원로기 때문에. 그리고 요정 대왕의 왕권이 얼마나 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지의 영역이죠. 차라리 뭔가 갈라드리엘이 그 자리는 내 거였는데 하고선 길갈라드랑 서로 불편한 관계였으면 됐는데 약간 그 길갈라드가 갈라드리엘한테 서쪽의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권한 전혀 없다. 뭔가 둘이 정치적 알력 다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길갈라드가 내심 갈라드리엘을 좀 불편해하는 거죠. 여차하면은 나를 제끼고 왕이 될 수 있는 여자다. 그리고 야심이 많은 여자다. 그리고 갈라드리엘은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놀도르의 대왕이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둘이 은근히 그런 쪽으로 불편한 관계면 좋겠는데 반지의 힘의 반지에서 묘사되는 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실마릴리온이라던가 반지의 부록상에 보면은 둘이 굉장히 협력 잘합니다. 협력 잘하고 서로 잘 도와주고 서로 의견 잘 구하고 그런 관계예요. 길갈라드와 갈라드리엘은. 발록을 족칠 수 있다. 오르크들을 그냥 날렵하게 잡는 게 아니라 힘으로 완력으로 무쌍란무를 찍었다. 막 철퇴로 맞고 오르크들 상대로 무쌍란무 찍었다. 그런 애들은 다 놀도르입니다. 그런 애들은 다 놀도르예요. 뭐 끝장나는 걸 만들었다. 그런 애들은 다 놀도르다. 발리노르의 빛을 바꿔자란 요정들의 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데 원작에 있는 설정인가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문화적으로는 발리노르로 넘어갔던 애들이 더 뛰어납니다. 일단은 왜? 발리노르로 넘어간 애들은 발라드리랑도 지식 공유를 하고 결정적으로 놀도르 때문에 그래요. 이 놀도르 때문에. 놀도르가 손재주가 좋고 그 다음에 힘도 개세고 키도 막 2m 되고 막 그 정치적인 수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바리 요정 중에 일부는 놀도르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얘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발리노르에 안 간 요정들이 누구냐? 신다르와 난도르 그리고 아바리였죠. 자, 보면은 신다르 요정 중에 뛰어난 요정 장인이 없어요. 신다르 요정 중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라우글라미르 만들 때 신골이 실마리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실마리를 자기의 목걸이에 걸쳐갖고는 하고 싶었는데 놀도르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죠. 신다르 이 신골이. 그래서 누구한테 하청을 했다? 난쟁이들한테 하청을 했다. 난쟁이들한테 하청을 했다가 숏됐다. 이 말인 즉슨 신다르 애들은 손재주 좋은 애들이 없다. 손재주 좋은 애들이 없고 난도르 애들은 애초에 문화적으로나 손재주 쪽으로 젬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는 숲에 들어가서 살고 나무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는데 얘네 놀도르 애들은 막 그 돌로 돼 있는 웅장한 성에서 살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어둠 요정과 높은 요정 이거는 지극히 놀도르 위주의 명칭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저기 뭐야 역사서 쓰는 애들은 반야를 하던가 놀도르 애들이거든요. 근데 기록에 안 남은 것도 있겠죠. 기록에 안 남은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모리캔디의 애들을 통치하는 거는 결국엔 놀도르 애들이었다. 놀도르 애들이었고 그리고 노래 잘 불러요. 얘네 특 노래 잘 부름. 신다르는 뭐 노래 잘 부르고 뭐 춤 잘 추고 그럽니다. 신다르가 뛰어난 점은 예. 원작에 있는 설정이냐 원작에 있는 거를 토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난도로 요정들은 진짜 네임도 없습니다. 이 난도로 요정들 후린의 아이들은 사우론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얘기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후린의 아이들을 얘기를 하려면 어쨌건 베렌과 루시엔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후린의 아이들 베렌과 루시엔 고돌린의 몰락 그리고 분노의 전쟁까지 그렇게 가보는 걸로. 근데 베렌과 루시엔 따로 한편하고 후린의 아이들 한편하고 그 다음에 곤돌린의 몰락하면 될 것 같은데 베렌과 루시엔은 저번 편에 사우론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다. 막 그 루시엔이 노래 불러갖고는 그런 것도 얘기 안 했으니까 그 카르가로스 얘기도 안 했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베렌과 루시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후린의 아이들 그 다음 시간에는 곤돌린의 몰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거 요정 이야기가 너무 어려웠다.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액다의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